일단은 앞서서 반복문 신텍스만 설명했고 어떤 흐름을 제가 디버깅 모드로 가가지고 일단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반복한다는 거는 앞에서 본 것처럼 무한루프도 반복의 일종이긴 하잖아요, 그죠? 무한루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건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근데 일반적인 반복문이라는 것들은 반복을 할 거면은 프로그래머가 몇 번 회전할지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러겠죠?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추가적으로 반복문을 쓰기 위한 우리 while이라는 키워드 쓰고 신텍스를 썼는데 그냥 반복문이 결정이 된다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반복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내가 몇 회전을 실행해야 될지 결정을 하시려면 그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 그때 변수, 정수형 변수를 일반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는 선언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선언한 거잖아요, 그지? 선언과 동시 초기화인데 어쨌든 변수 선언을 했어요, 그죠? 초기화 뭐라고 쓸까요? 초기화까지 했으니까 초기화 변화된 초기화 변수 선언, 그죠? 선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식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 변수가 true인지 false인지 뭐가 있다고요? 예, 조건식이 있어야 돼. 판별하는 판별식, 조건식, 판별식. 그 다음에 그 변수가 변화가 돼야지 내가 어떠한 변화된 수치를 조건식이 계속 바뀌겠죠, 그죠? 바뀌면서 어떤 종료 시점을 찾아낸다고요. 그래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데 증감이라고 쓸까요? 증감문 반복문에 거의 대부분 뭐 필수는 아닙니다만 거의 들어가는 게 뭐가 있다고요? 해당하는 반복문을 몇 회전 실행할지 결정할 수 있는 결정자 세 가지 뭐요? 초기값, 조건문, 증가문 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while문이 좀 복잡하다는 게 조금 반복문이 조금 복잡해졌는데 뭐요? 신텍스는 비슷했어요, 그죠? 조건 똑같은데 내가 몇 회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뭐가 들어야 된다고요? 초기값, 두 번째 뭐요? 조건식, 세 번째 뭐? 네, 증가문이 있어야지 내가 몇 회전 할지 결정하실 수 있다고 여러분들. 요 세 가지 중요하겠다,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제 조건이요. 반복을 결정할 요소를 쓰실 거면 초기값, 조건식, 증가문.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어요. 왜냐면 초기값이 저는 아까 0으로 썼는데 거꾸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쪽으로 해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조건식에서 마이너스에 대응하는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죠? 여기 조건식 거기에 맞게끔 맞춰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while이요. 끝이요. 끝이에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건 이제 신텍스랑 실행하는 과정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 테스트 두 번째. 그러면 약간 똑같은 문장이긴 해요. 크게 얘기해도 돼요.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뭐 부족하면 소스코드를 그 중간에 오신 분들은 소스코드 제가 기세에 올려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올려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올려줄 거야. 알죠? 알아서 올려주면은 친절한 강사인데 잘 안 올려줄 거야. 왜요? 나쁜 강사이기 때문에. 네. 예, 소통 좀 하려고. 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요구 좀 하시라고요. 처음에 자꾸 말 안 하시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말 좀 하지 않을까요? 저랑 대화를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할게요. 제가 알아서 올려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 요구하시면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옆에 사람 거 안 봐도 됐잖아요, 그죠? 소스코드 확인하시면 일단 앞에 뭐 했구나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요구하시라고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왜 자꾸 어려워요? 앞에 있는 아저씨 그냥 아저씨잖아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삼성볼, 어떤 사람은 아빠볼 그럴 수 있겠지만, 그죠? 나이가 내 머리에 50인데 한 살 더 먹었네, 그죠?
해볼까요? 자, while문은 써볼게요. 일단 syntax는 이렇게 쓸 거고요. 제가 뭐 할지를 결정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그죠? 자, 우리는 이걸 해볼게요. 1부터 아까는 제가 고정적인 데이터를 그냥 출력만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를 몇 번 출력할지를 쓴 것 뿐이에요. 그죠? 저는 이번에는 아까 인덱스를 이용해서 인덱스는 그냥 사이클 용도만 썼다고요. 상황에 따라서 사이클 용도만 쓰고요. 몇 회전할지 결정하는 거. 근데 얘를 재활용해서 데이터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인덱스에 적용되어 있는 변수를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를 출력해볼까 봐요.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문장을 써볼게요. 그러면 제가 바로 while을 썼는데 다시 친절하게 갈게요. 또 친절하게 가는데 다시 마음이 바뀌었어. 10까지는 좀 그렇고 5까지만 출력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while문을 안 배웠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프린트L은 그냥 문자열로 할게요. 1 하다가 아니 문자열이 아니면 숫자 1 넣으시면 되겠다. 그죠?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2, 4, 3, 4, 4, 그 다음에요 5 하시면 되겠다. 그죠? 얘 반복문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현재 코드 물어보면 대답 못하죠 지금. 반복문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문장이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다르게 질문 5개의 문장에서 실행 문장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5개의 문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까 안녕하세요는 제가 문자의 상수를 그대로 안녕하세요만 5번 찍을게요 했기 때문에 문장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숫자로 써놨잖아요. 현재 숫자 1, 2, 3, 4, 5로 써놨어요. 안에 출력하는 데이터가 당연히 1부터 5까지 출력합니다. 잘 만든 거예요. 코딩은. 그죠? 실행은 완성이 됐으니까 뭐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좀 더 효율적인 코딩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반복문을 쓰시면 돼요. 근데 반복문을 쓸 때 주의사항,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는 거죠. 동일한 문장을 명령어를 반복해야지 반복문이 되는 거지. 다른 문장을 반복하는 게 안 되잖아요. 왜냐면 똑같은 문장 중에서 하나만 발췌해가지고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넣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죠 사실은. 뭐가 달라요? 지인님 뭐가 달라요? 네, 출력하는 데이터가 다르네요. 그죠? 근데 데이터만 다르고 근데 명령어는 다 똑같고 데이터만 달라요. 여기 있는 2일 제가 좀 괄호 여러분 보기 싫으니까 좀 이렇게 좀 써드릴게요.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공백이 출력이 되는 건 아니니까 1이 전달돼서 출력되고 두 번째는 2이고요. 다르다. 그죠? 데이터가 달라졌어요. 다르게 읽어볼까요? 출력되는 게 숫자인데요. 숫자가요, 1부터 5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점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합니다. 수가 변화하죠. 자, 이럴 때는 문장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 있는 것만 달라졌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뭘 생각하세요? 제일 먼저? 뭘 활용하면 좋다? 숫자, 이거는 리터널이잖아요. 그죠? 리터널 쓰는 거는, 리터널은 변화할 수 없잖아요. 그죠? 상수 개념이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대신하는 뭐야? 대신해주고 그 숫자를 변경이 가능한 수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숫자를 대신할 수 있는 거 뭐 있었어요? 뭘 만들어서? 변수. 네, 변수를 고려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1을 저장하는 수, 1 대신해서 뭘 쓴다고요? 변수를 써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변수 1이니까 정수형 변수 하나 만들면 되겠다. 무슨 타입으로 할래요? 우선이 무슨 타입으로 할까요? 정수형 변수 무슨 타입으로 만들래요? 네, 그렇죠. 결정할 뭐 고민할 필요 없다고 해서 정수형 무조건 인트로 쓰시면 무관합니다. 맞죠? 자, i라는 변수 동일하게 쓸 겁니다. i라는 변수 쓸 거고요. 여기다가 뭐 1 대신해서 여기다 2를 출력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다가. 그러면 초기값을 뭘로 결정해서 뭘로 써요? 2를 쓰고
1 대신해서 이거 수학으로 보면 치환이죠, 그지? a는 10이라고 간다고 대신해서 1 대신해서 뭐 쓴다고요? i를 한번 써볼까 한다고요, 그죠? 자, 문장이 같아요, 달라요? 같진 않아요, 지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써요? 2를 출력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2를 대신해서 뭐 쓰면 돼요? i에다가 2를 넣고선 쓰시면 되긴 하겠다, 그죠? 그래서 i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쓰면은 지금 현재 i 값은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를 변화를 줄 거라고요. 변화는 오른쪽에다가 일단 표기할게요. i를 뭐 하시면 돼요? 1 증가하시면 되겠다, 그죠? 뿔뿔 i가 됐든 i 뿔뿔 하면은 어차피 여기 지금 내려서 쓸게요, 미안. 옆에다 쓰니까 또 한 줄 한꺼번에 실행하는 줄 아는데 세미클론 단위로 실행한다고 했잖아요. 실행 단위가 이렇게 실행하고 아까 디버깅 할 때 보면 딱딱 멈춰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실행합니다. 단위가 실행하는 단위가 세미클론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 있는 시점에서 i는 몇이 됐어요, 여러분들? 2로 바뀌었겠죠? 실행하고 나서 2가 됐으니까 출력의 결과는 2가 나오겠다, 그죠? 맞아요? 여기다 써야 되겠다. 여기는 1이 출력이 될 거고 i가 뿔뿔했기 때문에 여기서 뿔뿔하고선 출력하면 뭐가 된다고요?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3을 출력해야 돼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i를 증가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i를 출력하시면 3이 출력이 되시죠, 그죠? 5개도 귀찮아 죽겠네요, 그죠? i를 또 증가시켜 주시고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4, 그 다음에요 i 플러스 플러스 하시면 5가 출력이 되겠다, 그죠? 맞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변수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겠다, 그죠? 마지막에는 플러스 플러스 해도 뭐 출력하는 건 없으니까 상관없긴 한데 일단 넣어놓을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석은 의미 없는 데이터니까, 그죠? 이거 빼놓고선 주석은 제가 뭐가 출력됐지 써놔서 그런 거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있는 문장 중에서 그럼 다시요. 자, 라인을 제가 2개씩 넣어서 그렇지 아까 오른쪽에 있었을 수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보이시죠? 어때요? 보기 편하도록 넣은 것 뿐이에요, 그죠? 네. 어때요? 이번에는 아까 처음에 출력했던 게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코드였고요. 이번에도 어때요? 출력하시면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코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숫자 데이터나 (1부터 5까지) 숫자를 그대로 명시해서 출력하는 거랑 동일한 결과를 내고 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바꿨어요, 그치? 어렵게 바꾼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렇게 짧은 문장을 반복할 게 아니고 데이터가 그럼 100개면요 1000개면요 출력할게, 그죠? 반복문을 쓰든 뭘 쓰든 비슷하게는 데이터가 많지 않을 때는 그냥 여러 번 써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할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그죠? 뭐 컴퓨터가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아니고 코딩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도 나왔죠. 변수를 활용해가지고 변수를 초기화를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증가가 됐어요, 그죠? 자, 이번에 얘를 반복문으로 바꿀 겁니다, 여러분들. 바꿀 거니까 반복문으로 바꾸는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문장이 똑같은 거를 반복하시는 거죠. 한 번만. 굳이 얘를 5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8번, 9번, 10번, 11번, 12번 똑같죠? 그러면 얘 중에서 이거 다 쓰지 마시고 뭐라고요? 한 개의 문장만 적용하시면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int i가 이는 반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한 번만 쓰는 거고요. 쟤는 반복 구간이 아니고 반복 구간은 뭐만 결정하시면 돼요? 요거 한 번만이요. 맞아요? 네. 그럼 반복하는 구간을 블럭으로 감싸주시고 넣어주시면 돼요. 똑같은 문장을 블럭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복할 거니까 여기다 뭐라고 해줘요? 키워드를 반복해. 제가 코드를 거꾸로 쓴 것 뿐이에요. 바디부터 작성하고서 거꾸로 썼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문장 보기 싫어서 제가 내려서 쓸게요. 이해되시죠?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근데 반복하는 사이클을 결정해야 되는데 몇 회전 한다고요? 5번 출력할 거니까 5회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코드에서는 여기는 5줄이 일하는 게 존재하니까 그런데 이건 한 줄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5줄이라는 정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네요.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어디다 넣어주셔야 돼요? 조건식. 그래서 세 가지 주의하시라고 했어요. 변수 선언, 초기값, 그 다음에 증가문 있고요. 그 다음에요, 조건식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조건식에 의해서 여러분들 사이클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식을 어떻게 만들면 돼요? true 조건. 반복할 true 조건을 만드시면 돼요. 몇 회전 반복할지의 true 조건, 만족하는 true 조건. i가 true가 될 수 있는, 반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죠? 말이 어려서 그렇지. i가 처음에 1에서 시작했을 때 일단 실행을 해야 돼요. 그지? 실행할 수 있는 조건. 1 넣어주면 돼요? 안 되죠? 초기값이 1이니까 최소한 2를 넣어주셔야 되겠다. 그죠? 그쵸? 네. 그래야지 i가 초기에서 true가 돼가지고 실행을 하겠죠? 또는 1 넣을 것 같으면 등호 넣고 1 넣어도 되긴 해요. 그쵸? 근데 보통은 그렇다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1부터 시작하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좀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1 출력하고서 어디까지요? 5회전 할 거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부등호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맞아요? 네. 그럼 몇 회전 한다고요? 5회전 합니다. 그래서 반복 구간을 여러분들 설정할 때 모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쓴 다음에 변수를 풀어서 쓴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이런 반복을 어떤 몇 회전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결정자를 만들어줬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수행 변수를 활용해 가지고 초기화 시키고 조건식 증가문 요 세 가지를 활용해서 몇 회전 반복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런 반복하는 사이클이 없어도 가능한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알겠죠? 네. 반복문 만드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결정하시면 돼요. 더 수치적으로. 이어서 바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요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앞서서 얘기한 고정적인 데이터를 그냥 출력하는 거였고 이거는 반복하는 인덱스 값을 활용해 가지고 제가 출력을 해 보았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네. 자, 그러면요 다음 예제는 홀수와 짝수를 출력을 할 건데요. 일단 만들어 놓고 쓸까봐요. while이요. 이번에는 그 1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 뭐야? 홀수만 출력하세요.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조건식이 약간 하나가 들어갔지만 조건식이 2개 이상 들어가도 되긴 해요. 여러분들 알죠? 너무 어렵다. 하지 말죠. 근데 조건식을 하나로도 출력이 가능하긴 하니까 쓸게요. 일단 하고 할게요. 미안. 뭐 했다가 안 했다가 했는데 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냥 뭐 여러분한테 하세요 라고 해도 좋긴 하겠지만 그냥 바로 해볼게요. 일단은 사이클을 정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개수는 알겠지만 1부터 10까지 몇 개요? 몇 개가 출력이 될까를 예상하세요? 1, 3, 5, 7, 9 그죠? 5개요? 5개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5개가 출력이 될 거니까 어쨌든 1부터 시작은 해야 되겠다 그죠? 변수 하나 사이클 1부터 할게요. 우리 0부터 해도 되긴 하지만 그 다음에 while 조건 주시고
출력 문장 써주시면 되겠다 그죠? i를 출력할게요 라고 그죠? i는 증가를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긴 하겠지만 일씩 증가하면서 하면은 조건식을 이렇게 넣어줘야 될 것 같긴 해요. 일단 했다가 지우긴 할 건데 일단은 홀수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지? 홀수만 출력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넣어줘야 돼요? i가 어떻게 돼야 돼요? 홀수인지 아닌지 보려면 2로 나누어서 이 수치가 뭐이면요? 2라고 같으면 홀수. 이게 만족한 홀수라는 만족하는 조건이잖아요. 그죠? 홀수이면 안쪽에 가서 출력해.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럼 짝수이면요. 1 증가하면 짝수가 오잖아요. 그죠? 짝수가 오면 어떻게 돼? 2 돼서 어떻게 나와요? 출력돼야 안 돼요? 2가 됐잖아요. 그죠? 2니까 짝수네요. 짝수인데 어떻게 돼요? 종료하겠네. 맞아요? 그러면 얘는 1밖에 안 튀기겠죠? 그럼 더 반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뭔가 애매하긴 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바꿔볼 결론적으로. 자, i가 조건은 어쨌든 간에 제가 10까지 출력할 거니까 1부터 10까지 일단 전제 조건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넣으면 아까하고 문장 똑같다, 그죠? 얘는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코드죠? 1부터 10까지. 근데 나는 홀수만 출력하고 싶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안에서 뭐 쓸 수 있어요? 만약에 i가 다시 조건을 여기다 더 줄 거라고요. 그래서 while은 반복자 안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if는 써도 되고 if else는 써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2가 2로 나누어서 1이면 그때만 출력하세요 라고 넣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13579만 나온다 그죠? 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다른 거 이거 지울 거예요. 이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 있는 인자가요 1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하니까 몇씩 증가하면 돼요? 그냥요 2씩 증가하면 되겠죠, 그죠? 2씩 증가시켜 볼 거예요. 그냥 패스해 버릴 거라고. i가 2씩 증가할 거니까 이렇게 넣어도 될까요? 자, 이거 무슨 문장이에요? 복합 대입 연산자요. 아시죠? 네. 전에 전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복습해 보려고 이렇게도 써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2씩 증가하는 코드들은 잘 쓰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쓸 수도 있다. 매번 일씩 증가하는 게 거의 기본이라서 그것만 쓰긴 하는데 제가 나중에 이거 반복문이 어려우면은요 이것만 기본적인 것만 기억하세요 라고 하긴 할 거예요. 그거 제일 많이 쓰니까 거의 90% 그거밖에 안 써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증가문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조건식의 변화가 다중조건으로 줘도 되긴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다가 if문을 추가적으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초기값을 변경해도 되고, 이렇게 사이클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넣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죠? 똑같은 문장인데 제가 다르게 써볼 거예요. 요번에는 제가 그냥 복사를 해서 쓸게요. Ctrl C, Ctrl V. 3번을 복사한 거고요. 04. 앞에서 3번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똑같은 문장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대로 복사한 것 뿐이고요.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면서 신텍스가 하나 나올 건데요. 출력 문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 1부터 10까지 출력이 되잖아요, 그죠? 아까 안쪽에 내부에다가 뭐 쓸 수 있다고요? 내부에다가 if문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if문을 다시 한번 써볼 거예요. 그럼 if문으로 얘를 감쌀 게 하나 아니고 이번에는 거꾸로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뭐라고요? i가 뭐면요? %2로 처리해서 결과가 0이 나오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본 거야? 짧게 짝수이면 이란 뜻이죠? 짝수면 출력해요 말아요? 짝수는 출력 안 할 거라고 했잖아요 맞죠? 홀수만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아래 문장 실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키워드 while문 그래서 while문 내부에서 쓸 수 있는 키워드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쓴 것 뿐이에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래 문장 실행하지 말고 다음번 거 체크할게요 라고 하거든.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continue. 근데 뭐가 빠졌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 문제점이 뭘까요 얘요? 이거 continue라고 썼는데 이거 블럭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러니까 증가문이 빠져 있다 그죠? 이렇게 볼게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나올까요? 뭐만 나와요? 1만 계속 나오죠? 왜요? 이거 지금 1 나오고서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뭐하고서 혼자서 컴퓨터 혼자? 얘 1 한번 출력하고요. 증가하고서요. 여기서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면 continue는 일단은 설명드릴게요. 이거 terminate 눌러주셔야 됩니다. continue는 뭐냐면은 continue를 만나면 while 내부에서 continue라는 걸 만나면요 아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이 시점에서 어디를 간다고요? 조건식으로 보냅니다. 뭘 만나면요 continue를 만나면 어디를 만나? 다음 수행 계속 실행해 라고 하잖아요 그죠? while문은 반복문이기 때문에 탈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탈출하는 게 아니고 뭐야? 다음이라는 거는 끝났다라고 간주한다고요. 블럭이 끝났다라고 간주한다고요. 그러면은 다시 어디로 보낸다고요? 조건식으로 보냅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건식으로 보내면서 뭐 해야 돼야지 끝날 수 있냐면 i가 변화가 없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뭐 줄 수 있어요? i를 뿔뿔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다 그죠? 이렇게 쓸 일은 없지만 제가 continue 설명하려고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continue를 쓸 수 있다. while문 내부에서는 continue를 쓸 수도 있다. continue라는 키워드를 쓸 수 있는데 continue는 다음 계속 하세요. 그지? 계속 이어서 하세요. 이어서 진행하세요. 여기서 이어서 진행해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래 문장 실행하지 말고 다음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다음이라는 거는 조건식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나왔어요? 13579. 자, 이거는 적합한 표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continue라는 키워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물론 또 앞에서 하긴 했지만 또 다른 거 하기 위해서 제가 while문 안쪽에다 쓸 수 있는 거 if문 쓸 수 있고요. 일반적인 문장 다 쓸 수 있고요. continue라는 키워드 쓸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쓸 수 있는데 그거 써볼게요. 자, while 테스트 공사를 복사해가지고 다시 그대로 쓸 거고요. 05 똑같은 문장을 만들어낼 건데요. 이번에는 아까 했던 거하고 동일해요. 여기다가 if문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제가 얘를 이렇게 써볼까? 어떻게 쓸까? 여기에다가요, 이렇게 써볼까 봐요. true. true는 아까 우리가 웬만하면은 안 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들. 그죠? 왜냐면은, true는 무조건 실행해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무한루프요. 그죠? 증가도 되지 않고 있고요. 그죠? 2를 출력하면 얘가 2를 계속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1에서 2씩 증가해도 되긴 하는데 어떻게 할까? 제가 2씩 증가하는 코드가 아까 있었는데 그걸로 쓸게요. 좀 더 심플하게 쓰기 위해서 쓴 것 뿐이에요. 플러스는 2씩 증가해 볼게요. 그러면은 앞서서는 2씩 증가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간 수치가 계속 홀수만 출력이 되고 있는데 판별 안 되죠. 135 끝에가 13579로 쭉 해서 계속 무한루프가 되고 있긴 하죠. 그죠?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강제로 종료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거는 주의하라고 했어요. 무한루프를 만들 때 무한루프를 만들어서 쓸 수는 있긴 한데 잘못하면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런 것들은 고려할 게 뭐냐면 무한루프 같은 경우 무한루프로 결정을 했으면 꼭 종료하는 시점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종료하는 시점은 조건문에다가 쓰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말고 어디다 쓸 수 있다고요? 내부에서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 결정하는 시점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는 여러분들 판별하시면 되긴 하는데 위치는 어디가 돼도 되긴 해요. 거기에 따라 물론 식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라인에다 써볼 건데요. 그러면 저기다가 써야 될 거를 만약에 이렇게 조건식이잖아요. 만약에가 이렇게 잘 쓸 일은 없어요. 만약에요 조건식을 to에다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넣기도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제가 i가요 저는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10보다 크면은 출력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결론적으로 10보다 i 값이 뭐면요 10보다 크면은 출력하지 마가 아니고 끝내를 쓸 거고 싶어요. 종료하세요 여러분. 물론 10이 나와도 출력은 얘 하나요? 10이 안 나오긴 하죠. 그죠? 10이 안 나와요. 왜냐면 1부터 이건 전제 조건이 1부터 시작해서 2씩 증가하니까 10은 죽어도 안 나오겠죠. 그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뿐이에요. 1, 3, 5, 7, 9, 11. 10은 존재하지 않지만 10이라고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죠. 11이 넘어올 거니까 11 시점에서 뭐 하라고요? 얘를 종료해 라고 할 거라고요. 끝내라고. 반복을 다른 얘기를 하면 반복문을 탈출해 라고 하고 싶어요. 반복문을 끝내자, 탈출하자. 키워드 배웠는데 앞에서 한번 배우고 온 게 있었는데 그 키워드와 동일합니다. 뭐였어요? 네. 스위치 케이스 문장을 블럭을 탈출해 라는 거 할 때 뭐 썼어요? break. 동일합니다. 그래서 while문을 탈출해 블럭을 빠져나갈게 할 때 뭐 쓴다고요? 이 뜻이 뭐예요? i가 10보다 커지면 탈출해. 그럼 출력 문장이 아래에 있으니까 실행하지 않고 탈출하겠죠. 그죠? 맞아요? 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쓸 수 있는 키워드 while문에서 추가적으로 브레이크 내부에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또 물론 어디서요? 조건문이 펄스이면 당연히 실행하지 않지만 실행 중간에 또 다른 조건이나 이런 걸 만나가지고 브레이크 키워드를 만나게 되면은 어쨌든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또 뭐야? continue를 만나면 해당하는 continue를 만나는 중간에 다시 아래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 조건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두 가지 더 기억할게요. 브레이크와 컨티뉴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복문 내에서도 브레이크와 컨티뉴 사용이 가능하다. 또는 또 다른 조건문을 추가적으로 내부에다가 쓸 수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추가적으로 안에다가 쓸 때는 조건을 명시할 때는 언제 쓰냐? 무한루프인 경우에 내부에다가 조건을 쓰는 표기법을 쓸 수도 있어요. 간혹. 자, 조건식이요.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 조건식이요.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어때요? 여기에 있으면요. 여기에 있으면은 어디까지 출력이 돼요? 11까지 출력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조건식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언제 탈출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탈출하면 돼요? 얘가? 두보다 크면?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그죠?
조건식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요, 여기로 나오면요, 여기 있으면요, 여기 있으면 어때요? 여기 있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같죠? 위에 있는 거랑 같겠죠? 위치에 따라서 어쨌든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Y면 끝났습니다, 사실은. 테스트. 일단 심플하게 끝날 거고요. 나중에 적합한 예제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리기보다는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다음 반복자인 포 있었잖아요, 그죠? 포문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들을 일단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 반복문이 두 개니까 뭘 써야 될지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어떤 반복문을 사용할까요? 그지? 왜 반복문은 세 개나 될까요, 그지?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복문 내부에는 여기서는 뭘 다뤄봤냐면 컨티뉴와 브레이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뭘 쓸 수 있다고요? 조건식도 쓸 수도 있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한번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는 폼은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